첫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리그 연승을 길게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위기가 있기도 했지만 리그 선두로 올라서며 코파델레이와 라리가, 챔스 등 세계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주중 코파델레이 준결승 1차전에서 이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아틀레티코와 비긴 것은 아쉬웠다. 그래도 무패를 길게 이어가고 있고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라민 야말이, 스리톱이 대단한 화력을 자랑 중이다. 소시에다드 역시 코파델레이 준결승 1차전을 소화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한 경기였는데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한 골차 패배를 당했다. 베스트 전력을 가동하며 홈 승리를 노렸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이 경기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리그 선두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일정이기에 오스카르손과 웨아 사발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최종 수비를 압박하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소시에다드가 리그에서 홈 연승 중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베티스와 오사수나에 패하는 등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또 이 경기는 바르샤를 상대하는 일정이기도 하다. 페드리와 카사도가 패싱 게임을 통해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가 수비를 무너뜨릴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빌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이 상황에서 시즌이 끝나면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야 한다. 에레디비지의 4강 정도를 제외하면 트벤테와 더불어 가장 전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시즌인데 너무 실망스러운 성적이다. 그래도 홈에서는 직전 경기 흐로닝원전 승리를 비롯해 최근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반 버겐과 미토의 측면 돌파가 살아났기에 라우리센에게 좋은 기회가 자주 나오고 있다. 빌럼은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는데 발베이크와 흐로닝원 등 이겨야 하는 팀들 상대로 모두 패했다. 강팀인 호벤과 페에노르트 등을 상대로는 승점 추가에 성공했는데 경기력 기복이 너를 띄고 있다. 시세 산드라와 칸 바센 등에게 득점을 기대하고 있는데 골 결정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승리를 본다. 빌럼이 호벤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기도 했지만 최근 최전방의 골 결정력 부진으로 인해 원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토와 반 버겐이 경기 내내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 것이고 라우리센이 확실하게 마무리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앙제 대 툴루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앙제는 지난 라운드에서 생테티엔 상대로 고전했지만 승점 추가에 성공했다. 6골이 나온 난타전이었는데 팀의 공격 작업을 책임진 압델리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에서 구해냈다. 마르세유에 패하며 자칫 추락할 위기에도 처했지만 원정 연전에서 승점 4점을 따냈다. 르포르와 벨케블라와 니앙 등 척추라인이 안정적이기에 강등권으로 추락하지 않고 있다. 툴루즈는 무승이 길어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직전 원정 경기에서 르아브르에 완승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최근 상대의 집중 견제에 고전하던 아부크랄이 골을 터뜨리며 부활을 알렸고 시에로와 덴눔 등 3선 지원이 좋았다. 이번 원정에서는 해볼만한 팀 상대로 원정 연승에 도전한다. 접전을 본다. 툴루즈가 르아브르전 승리로 분위기 전환에 어느 정도 성공하긴 했지만 앙제의 최근 경기력이 워낙 안정적이다. 아부크랄과 시에로를 앞세워 역습에 임할 원정팀 상대로 벨케블라와 카펠 등이 중원을 밀리지 않을 것이고 홈의 2점도 살릴 앙제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네 번째 경기 오세르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세르는 모나코 원정에서 패한 이후 나선 3경기에서 무패로 승점 5점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 라운드 결과가 좋았는데 리그 2위 팀인 마르세유 상대로 3골차 대승을 거뒀다. 센터백인 주발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 장악을 잘하며 최고의 결과를 얻어냈다. 그로 인해 안정적인 중위권 순위에 안착했고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상위권 추격에 나선다. 스트라스부르는 최근 파리와 니스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다. 지난 라운드에서 브레스트의 수비 축구에 고전하며 승리하진 못했지만 릴과 랑스 등 순위 경쟁 중인 팀들 상대로 모두 승리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엠마누엘 외에도 레마레찰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었고 디아라의 중원 존재감이 확실하다. 접전을 본다. 스트라스부르는 디아라와 이바카, 실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의 최근 경기력이 대단하다. 최종 수비 보호는 물론 최전방에 나서는 엠마누엘과 바코 등에게 기회를 잘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오어서가 중원에서 상대 볼란치진과 경기 내내 힘겨루기를 할 수 있고 주발과 가브리엘 오쇼 등이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할 오세르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몽펠리에 대 스타드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몽펠리에는 지난 라운드에서 니스에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툴루즈 원정을 승리하며 최하위 탈출에 시동을 걸었는데 그 이후 다시 4연패 중이다. 와흐비 카즈리와 사바니어 등 수준급 베테랑이 질비하고 종은 중앙 미드필더인 페리가 있지만 원하는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려야 한다.
렌은 릴에 패하며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랭스에 승리하며 바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칼리 무앙도가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리그 10호 골을 결승골로 장식했고 트리퍼의 측면 지원이 확실했다. 후르아시의 영입 효과가 극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알타마리와 포파나가 주전 경쟁을 이겨내며 칼리 무앙도를 지원 중이다. 징계 중인 크리스토퍼 우의 공백을 메운 제레미 자케의 수비적 존재감도 확실했다. 렌의 승리를 본다. 홈에 이점이 있는 몽펠리에가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서며 역습을 노린다면 렌도 고전할 수 있다. 그러나 최하위로 강등권 순위인 몽펠리에가 그런 운영을 하기 어렵다. 페리와 사바니어 등이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데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부족할 수 있다. 칼리 무앙도 외에도 포파나와 후르아시가 기회를 노릴 렌이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맨유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3라운드에서 리그 2위인 아스날을 잡은 데 이후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인 레스터를 제압하고 5라운드에 올라왔다. 부상자 이슈로 인해 리그에서 겨우 잔류권에 위치했긴 하지만 유로파 16강 진출과 FA컵 순항 등 컵 대회에서는 성적을 내고 있다. 주중 경기에서는 전반 나온 도르구의 퇴장 이슈를 이겨내며 입스위치 상대로 승리하기도 했다. 풀럼은 리그에서 9위를 달리는 등 선전 중이고 이제 FA컵에서 좋은 성적을 노리고 있다. 컵 대회에서는 일정이 좋았던 점도 있지만 지난 시즌 이후 팀을 떠난 주앙 팔리냐를 비롯해 이적생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 원정 경기력도 기대할 만한데 주중에는 울버햄튼을 잡았다. 히메네스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무니즈가 맹활약했고 카스타뉴와 세세뇽이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었다. 접전을 본다. 맨유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도 있지만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특히 이선의 이탈자가 많기에 홈이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단 해리 맥과이어 등 최종 수비가 나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기에 히메네스와 트라오레를 공격의 천병으로 내세울 풀럼 상대로 90분 동안 패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